찰스턴의 내 부엌 안공기는 아직도 결혼식 케이크와 시든 가르디니아 향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식탁 건너편에는 딸 소피아가 앉아 있었고 결혼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얼굴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새 남편 줄리안 크로프트가 자기 소유물처럼 편안히 기대 앉아 있었고 그의 팔은 그녀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연습된 매력의 걸작 같았다. 그러다 그는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식탁 위로 밀어보냈다. 봉투는 내 찻잔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것이 제안인지 요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엘리너, 줄리안이 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산 정렬, 미래 계획. 알죠. 소피아는 기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줄리아는 재정에 정말 능해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쓸 신탁을 만들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내 뱃속에서는 얼음덩어리 같은 매듭이 형성되었다. 봉투는 묵직했고 앞면에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서체로 내 전체 이름 엘리너 벤스가 인쇄되어 있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줄리안이 덧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내일 제주도로 떠나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들이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사라질 때까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손은 차가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잉크로 내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작성된 포괄적인 재정 계약서가 있었다.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권씨 가문 신탁에 배정하되 그 신탁은 오직 줄리안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손을 대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내가 그저 편안하게 사는 미망인 아름다운 집과 그럴듯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남편 로버트가 세상을 떠난 후 세상으로부터 감춰온 진짜 유산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해외 투자를 조용히 하나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통합했다. 700만 달러. 그 돈은 아무도 나와 연결할 수 없는 법인 명의의 사설 보관 계좌에 있었다. 로버트의 선견 지명에 감사했다. 나는 줄리안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는 내가 이런 유형을 이미 본 적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맞춤 양복을 입은 독수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단순히 거절만 하진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가 웃으며 걸어 들어올 함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었다. 미끼는 조작된 이체였다. 그가 새로 설정된 소규모 상속금 계좌를 노리는 순간 나는 그를 붙잡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그의 등장은 원치 않는 침입이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표지에 두 단어가 찍혀 있었다. 긴급 부속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미 내 딸의 아름다운 필체로 된 서명이 있었다. 방여사 되시죠? 제 이름은 마커스 손입니다. 줄리안 크로프트 씨와 소피아 크로프트 씨를 대리해 긴급한 재정 조치와 관련해 왔습니다. 나는 문간을 막았다. 제 딸 이름은 소피아 벤스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표정을 회복했다. 물론이죠. 실례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싶었지만 더 차갑고 계산적인 내 일부분은 그들의 공격 전모를 알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나는 한쪽으로 물러섰고 그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와 내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 문서는 예방 조치입니다. 줄리안과 소피아가 그들의 재정적 미래를 결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신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계 가족의 자산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한 문단을 가리켰다. 제7이항 부모 재산 공개 및 상속 전 신탁 구조. 그들은 내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자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700만 달러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나는 소피아에 서둘러 한 서명을 흘깃 보았다. 그녀는 이걸 읽기나 한 걸까? 그는 거만하게 웃었다. 그들은 아직 젊습니다. 서로를 믿죠? 틀렸어요. 나는 식탁 위에 손을 짚었다. 줄리안에게 전하세요. 기다려야 한다고. 내 변호사가 검토하지 않은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아요. 그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줄 때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내 변호사 아서 스털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서는 로버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성심이 확실한 인물이었다. 아서,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어요. 소피아가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남편 쪽 변호사가 벌써 우리 집에 오네요. 그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검토해 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미끼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쪽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재산 내역 요약서처럼 보이는 서류로요? 로버트의 빚을 다 정리한 뒤 내가 남긴 건 고작 24만 달러뿐이라는 식으로 보여주세요. 그럴듯하지만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은행 이체 기록을 위조해 주세요. 즉, 그들에게 우물이 얕다고 믿게 만들라는 거군요. 그가 결론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줄리안처럼 영리한 사람이면 찾아낼 수 있을 만큼만 추적 가능하게 해주세요. 진짜 돈은 절대 그들이 볼 수 없는 비공개 신탁 안에 있을 거예요.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엘리너, 당신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군요. 그 주가 끝날 무렵 위조 서류가 완성됐다. 나는 그것을 서재 책상 위에 무심한 듯 두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나흘 후 내가 예상했던 메시지를 받았다. 은행에서 온 자동 사기 경고였다. 오래전에 휴면 상태로 있던 구식 공동계좌 내 결혼 전 성으로 된 계좌 재접근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계좌는 소피아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 손에 가짜 상속 요약서를 다른 손에 줄리안의 계약서를 들고 앉아 있었다. 조용히 방어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 맞설 때였다. 그러나 화로는 아니었다. 내가 쓸 무기는 그가 절대 예상치 못할 감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주도에 있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 너희 언제 돌아와? 내일이요. 왜요? 줄리안에게 말해. 서류 준비해 놨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가 맞더라. 둘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내가 살게. 엄마, 너무 좋아요. 역시 엄마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내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참이었다. 그러나 내가 계획을 마무리하기 전에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먼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줄리안이 그러는데 엄마가 그를 협박했다면서요. 그는 상황을 왜곡하며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신중히 움직여야 했다. 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왜곡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그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도 점심은 할 거죠? 네, 하지만 변호사로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오세요. 서류 가방은 두고 그저 보고 기록만 하세요. 다음 날 나는 한적한 정원 카페에 자리를 예약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줄리아는 연한 린넨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소피아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내 친구 아서가 도착했고 나는 그를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지루한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줄리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너,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절대 압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혹시 몰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더니 내 핸드백에서 준비해둔 가짜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서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게 제 상속 내역 전부입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로버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건 24만 달러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줄리안의 매끄러운 얼굴 뒤에서 기어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졌다. 그 금액은 그가 감수하는 위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소피아는 충격에 찬 얼굴로 물었다. 잠깐만요, 엄마. 아빠한테 그게 다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남기셨어요, 얘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줄리안의 미소는 이제 억지로 얇게 걸린 선처럼 변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머지는 은퇴용 소규모 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줄리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벅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다. 그가 간 사이 소피아가 몸을 숙였다. 엄마, 정말 그를 협박한 거예요? 아니야, 얘야. 다만 변호사 검토 없이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게 그를 겁먹게 했나 보네. 줄리안이 돌아왔을 때 그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엘리너, 맞아요.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천천히 쌓아가죠. 점심은 형식적인 포옹과 함께 끝났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 뒤 밤, 은행가가 전화를 걸었다. 전액 24만 달러 인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의 예전 디지털 뱅킹 프로필을 통해 시작됐고 딸의 태블릿에서 접속되었습니다. IP 주소는 제주도에 있는 그들의 호텔로 추적됩니다. 그는 전부 가져가려 했다. 그에게 불행한 점은 그 계좌가 가짜였다는 것이었다. 나를 두렵게 만든 건 그가 내 딸의 비밀번호와 그녀의 신뢰, 그리고 그녀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곧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너무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도 될까요? 피곤하다고? 그렇지. 이제 나는 단순한 돈 사냥꾼이 아니라 도둑, 그리고 내 딸 옆에 누워 자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아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가 가짜 돈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는 디지털 기록이 필요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가 말했다. IP, 기기 서명, 모든 걸 확보하죠. 하지만 엘리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으로 혼자 와. 내가 좋아하는 레몬 케이크 만들었어. 그날 오후 그녀는 혼자 그리고 머뭇거리며 도착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피아, 너와 얘기해야겠다. 나는 부드럽게 시작했다. 어젯밤 누군가 내 은퇴 계좌를 비우려 했어. 그건 내가 그리스 호텔에서 사용한 태블릿으로 시도됐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어. 내가 일부러 놔둔 가짜 서류를 발견했고 전부 가져가려 했지?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나는 몸을 숙였다. 널 지키려고 했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어?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완전히 털리는 걸 막으려는 거야?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날 사랑해요. 그녀가 외쳤다.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내 태블릿을 몰래 쓰고 있었는지 물어봐. 그는 엄마가 편집 중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가방을 잡았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내 계획에 잔해만 남기고. 나는 그녀를 오히려 그의 품으로 밀어넣은 셈이었다. 그 순간 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엘리, 너 다 확보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가 한 짓이에요. 내 딸이 날 미워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속삭였다. 그럴 리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쩌죠? 더 나아가죠. 결혼식 영상을 보내주세요. 줄리안 같은 남자들은 거만해요. 거만은 부주의를 낳죠. 그날 밤 나는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봤다. 그리고 흐릿한 휴대폰 영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줄리안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물었다. 다음 계획은 뭐야, 친구? 부자 집에 장가갔네? 줄리안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아직 아니야. 그는 크고 당당하게 말했다. 한 달만 기다려. 알게 될 거야. 거기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거만함과 의도. 나는 그 영상을 아서에게 보냈다. 그의 답장은 즉각이었다. 완벽하네요. 이건 금광입니다. 다음 날 나는 그들의 콘도로 향했다. 줄리안이 인터폰을 받았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아요.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러나 돌아서기 전 결혼식 영상이 담긴 작은 USB를 그들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이틀 뒤 소피아가 내 집에 나타났다. 눈은 부어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상 봤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농담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태블릿에서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했어요. 엄마. 그는 신탁 자금을 접근하는 방법, 이중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 손을 허락했다. 미안해. 그녀는 울며 내 품에 무너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줄리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내가 그를 떠나면 나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이게 그의 최종 계획이었다. 나에게서 훔치지 못한다면 내 딸을 피 말리게 할 생각이었다. 그건 절대 안 돼. 왜 내가 속삭였다. 나는 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가 법적 조치를 위협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서의 목소리는 굳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네요. 그는 이미 모든 보고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IP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까지. 우리는 다음 날 오후 중립적인 법률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소피아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했다. 그 사람이 내가 끝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일찍 도착했다. 줄리아는 10분 늦게 여유롭게 들어왔다. 그러나 구석에 앉은 아서를 보자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아서가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우리 조사 결과를 커터씨 카피로 드리죠. 줄리아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여기엔 범죄가 없어요. 그는 허세를 부렸다. 아직은요. 아서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신원 도용, 사기적 강요 등 여러 건이 수사를 개시하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 있죠. 그들에게 말했군. 그는 소피아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줄리안. 당신이 스스로 말했어요. 그는 서류를 탁 닫았다. 뭘 원하죠? 그는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겁니다. 내가 말했다. 혼인 무효 소송에 전면 동의하고 소피아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세요. 재판도 싸움도 없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면요. 아서가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다.
아니면 이 전체 자료가 공개됩니다. 우리는 이미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덜미 잡힌 남자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진 기자를 확보했어요.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줄리아는 소피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의 결심에 균열을 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펜을 책상 위로 밀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서명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한마디 말도 없이 걸어 나갔다. 사라졌다. 소피아는 무너져 울었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끝났어. 나는 속삭였다. 이제 넌 안전해. 그녀는 눈물이 여전히 맺힌 채로 몸을 떼었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넌 사랑을 믿었어, 소피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부엌에서 파스타를 만들었다. 따뜻한 기운이 마지막 그림자까지 몰아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을 꺼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돈 말이에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700만 달러를 상속받았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남자들, 그리고 그런 돈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식탁 건너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새로운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로버트가 남겨준 진짜 유산은 700만 달러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제서야 딸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이었다.